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앞서가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특히 집이 조용해졌을 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하루가 끝나갈 즈음 그 불안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어서 그런가?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지만 정말 혼자가 문제일까요? 정약용은 마음을 다룰 때 감정부터 고치려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불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각 하나, 말로 꺼내지도 못한 마음 하나가 제때 다뤄지지 못한 채 쌓여서 나타난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보자마자 없애려 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이 순간 마음은 더 다치고 불안은 더 또렷해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할수록 오히려 어지러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은 다그침의 대상이 아니라 살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왜 이 마음이 이 순서에 이르렀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혼자가 문제인지, 마음이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거꾸로 해왔던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그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해지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큰 사고도 갑작스러운 불행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집안이 조용해지고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 정리된 뒤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불안은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이 순간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어서 그렇다.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약해진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생각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혼자인데도 어떤 날은 마음이 조용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불안합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인데 마음의 반응은 늘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거의 살펴보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탓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그대로 끌려다니는 존재라면 사람은 하루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의 문제를 늘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먼저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이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생각의 흐름을 말합니다. 불안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 앞에는 항상 아주 조용한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중엔 누가 남아있을까? 이 생각들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 마음이 답답해지면 그제야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기억합니다. 불안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붙일 수 있는 이유, 가장 설명하기 편한 이유가 바로 혼자라서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마음의 결과를 보고 원인을 단정해버리면 마음은 다시 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안을 만들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늘리면 해결될 거라 믿고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불안한 날은 있고 모임이 끝난 뒤 더 허전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 사람을 만났는데도
왜 마음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의 뿌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 정약용은 마음을 항상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움직이는 마음은 멈추게 할 수 없고 억지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나타난 자리만 보고 그 이전의 생각, 그 이전의 기대, 그 이전의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혼자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지나간 길을 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받아들이면 불안은 전과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지 못한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불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서둘러 없애려고만 해왔습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을 더 오래 붙잡아 두게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불안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면 안 돼. 괜히 이런 생각해서 그래 마음을 좀 강하게 먹자. 불안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 정리 대상으로 봅니다. 마치 책상 위에 어질러진 종이를 한 번에 치워버리듯 마음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이상하게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불안은 더 자주 떠오르고 다른 생각을 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정약용은 이 현상을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잔잔해집니다. 하지만 손으로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더 큰 파문입니다. 불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없애려는 태도 자체가 마음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라니.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마음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을 자기 자신과 싸우기 시작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불안 그 자체보다 불안을 가진 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더 큰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정말 없애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성급하게 척대시해 온 것은 아닐까요?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린다고 말했지 제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살피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그 불안을 즉시 없애려 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두는 것. 이건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더 빨리 지나가게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 말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빨리 자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잠은 더 달아납니다. 반대로 오늘은 그냥 이런 날이구나 하고 내려놓으면 의외로 잠이 찾아옵니다. 불안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붙잡지 않을 때 조용해집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을 짚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곧 감정을 통제한다는 뜻으로 오해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다스림은 통제가 아니라 거리 두기에 가깝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와 불안 그 자체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이 작은 거리 하나가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또 왔네.
하고 볼 수 있게 되고 그 순간 불안은 예전처럼 마음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이 내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 왜 점점 길어졌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불안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는지, 그 지점에 정약용 마음 철학이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의외의 지점에서 찾았습니다. 큰 실패나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하나의 성격처럼 굳혀버리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불안한 성격이다. 나는 혼자 있으면 약해진다. 이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 붙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은 본래 흐르는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이름을 붙여 고정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안하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이미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바라볼 때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그렇다와 내가 그렇다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불안이 생겼을 때도 마음에 불안이 일어났다라고 보았지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안을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사라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마음에 스쳐간 현상으로 보면 그건 머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감정을 자기 이름표처럼 붙여버리는 것. 불안이 왔을 때 요즘 내가 불안한 사람이라서 그래라고 말하면 그 순간 불안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정체가 된 감정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단계로 이 말을 남깁니다. 마음을 바로 보되 마음에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너무 가까이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구분이 되지 않고 구분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힘들어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가 아니라 마음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마음은 그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 불안을 곧바로 나로 받아들입니다. 정약용은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전환을 제안합니다. 불안을 없애야 할 것도 참아야 할 것도 아닌 살펴볼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다, 나쁘다, 강하다, 약하다 이런 말을 붙이지 않는 것.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불안이 나를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은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을 억누르지도 않고 그저 주인처럼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단계에 이르면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정약용은 여기서 다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박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할 때 늘 아주 사소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이나 큰 결심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서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첫 조건으로 생활의 리듬을 꼽았습니다. 마음은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도 아무 방향 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을 한번 자리 잡게 하라고 말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는 것,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한 번만 정리하는 것, 이 짧은 순간이 마음에게 오늘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불안은 대개 이 신호가 없는 날에 더 크게 찾아옵니다. 하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마음은 앞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를 의지 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맡길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작은 틀을 두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 반복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틀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곁에 없으면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혼자일수록 생활을 더 단정히 하라고 했습니다. 옷을 대충 입지 말고, 끼니를 흘려보내지 말고, 말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릴 때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손에 잡히는 것부터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책상 위 방안, 자주 쓰는 물건들, 이 공간들이 정리되면 마음도 그 틀을 따라 조용해집니다. 불안을 느낄 때 생각을 정리하려 들면 오히려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눈앞의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마음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 정약용은 잠들기 전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오늘 마음은 어디에서 가장 흔들렸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불안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게 너를 보고 있다 라고 말해주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방치된 느낌이 아니라 살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 다스림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감정을 이기려 하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고 그저 곁에 두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그가 평생 강조했던 가장 현실적인 마음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 더 조용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아마 오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없애려 하지 않았고 다그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발짝 떨어져 바라봤을 뿐입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펴보아야 할 신호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보는 순서가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이라는 것. 이 정도만 느껴졌다면 오늘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마음은 정리되는 순간보다 이해받는 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조금 숨이 편해졌다면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흔들리게 해준다면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앉아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처럼 조용히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